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영국의 아카데미상 후보로 또 이 영화 Past Lives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 역할을 했던 이 한인 유태호 씨가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렸을 적에 그 첫사랑과의 인연을 다룬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의 한국 배우 유태호 씨가 네. 남우주연상 올랐다고 그러는데 저는 놀랬고 아마 본인도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유태호 씨는 그 한국에서 뭐 연기 활동이라든지 모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분으로 사실 꽤 많은 작품에 출연했었어요. 그동안에. 네, 네. 뭐 넷플릭스의 Love to Hate You라는 작품이 2023년도 작년에도 있었고 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도 잠시 출연을 했었고요. 텔레비전에서는 머니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그런 배우가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비주얼이 뛰어난 배우입니다. 정말 핸섬하게 잘생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연기력, 특히 이제 발음 때문에 논란이 되곤 했거든요. 네. 사실상 잘 보면은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발성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연기에 정말 집중할 수 없도록 그 발성법 때문에 그게 한국어 연기여서가 아니라 영어 발음을 할 때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유태호 씨의 영어 그 연기하는 거를 좀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기력 논란이 될 만하다. 그래서 배우로서는 굉장히 큰 단점이고 정말 과연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호 씨는 어떤 뭐 단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사보다는 분위기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연기. 사실 뭐 서 있는 장면 그런 거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네, 네, 너무 네. 멋있거든요. 뭐 네. 뒷모습, 옆모습 그런 역할이 더 적당한데 그럼 패스트 라이브스에서는 연기가 그랬는가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좀 부족하고 어설프고 그랬는데 그 나영 역을 맡았던 그레타 리라는 여자 배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연기가 워낙에 단단하고 섬세해서 이 패스트 라이브스가 그 작품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어눌하고 어리숙해 보여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것 같은 해석 역할을 한 유태호 씨 역까지도 사실은 감쌀 만큼 그래서 그 그레타리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영국 아카데미 어워즈에 또 이번에는 또 그 셀린송 감독이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부문에 후보로 오른 게 저한테는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네. 왜냐하면 패스트 라이브스는 그 그레타리의 연기력과 이 감독의 그 스크립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영국의 아카데미 어워드 측에서 유태호 씨 연기를 어떻게 봤을까 생각해 볼 때 뭐 어눌하면서도 순수한 아주 자라나지 않은 동심의 어떠한 그런 어리숙한 캐릭터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역시나 좀 의외의 후보작이긴 합니다. 그게 좀 1, 2주 전인가요? 뉴욕 타임스에서 한번 유태호라는 분은 이 오스카의 남우주연상 후보가 돼야 한다라는 기사를 한번 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유태호 씨가 연기를 배웠나 안 배웠나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왕립 연극학교 출신이네요. 보니까. 연기를 배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연극에서의 연기하고요, 영화에서의 네네. 연기하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연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연극적인 연기에 점수를 많이 준 건 혹시 아닐까요? 사실은 영국의 아카데미 어워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영국의 아카데미 어워드가 그 필름에서 출발은 하긴 했지만 예. 실제로 영국 배우 출신들이 영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케네스 브레스너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모든 그렇죠. 유명한 영국의 배우들은 사실 그 연극의 정통에 기반을 둔 맞아요. 배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관이 없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유태호 씨의 연극의 연기를 제가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호흡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제가 연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유태호 씨의 연기가 그만큼 어떤 연극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영국의 아카데미 어워드 측에서 특별히 관심을 주거나 점수를 높이줘서 그랬다라고 보지는 않고 저는 캐릭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스트 라이브스에 나왔던 캐릭터 자체가 그레타 리의 연기력에 힘입어서 반대 극부적으로
그렇게 유약하고 좀 어리숙한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돋보이는 연기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케미스트리에 의해서 상대 배우에 의해서 사실은 빛을 발한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 유태호 씨의 연극의 무대에 선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네. 뭐 영국의 왕립 연기 극단이 얼마나 연기를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들 뭐 다 가르친 대로 다 네. 나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재능이 있겠죠. 네. 근데 재능이라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배우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노력을 굉장히 네. 많이 하는 배우이고 굉장히 성실한 배우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페스트 라이브스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유태호 씨 연기가 네. 연기력으로 인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상대적인 어떤 케미스트리의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영화 택시 운전사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 기자 역할을 한 그 배우가 있잖아요. 외국 배우. 그 배우가 그 영화에 안무가 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어느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한국식의 연기와 그 기자 역할을 맡았던 그분의 나라에서 하는 연기하고 좀 택시 결이 운전사요? 네네. 송강호 씨 나오는 네네네. 그 결이 달라서 그렇게 느껴질 거다. 그래서 한국의 배우들은 감정을 좀 많이 드러내는데 유럽에서의 연기는 굉장히 감정을 좀 침잠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저희가 외국어 영화를 보더라도요. 네. 예를 들어서 스웨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노르웨이 영화를 보더라도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거고 사실 외국어로 이해를 한다고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어로 연기를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배우가 얼마만큼 영화에 녹아나 있는지 그 캐릭터를 어떻게 구현해내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의 배우들을 보더라도 정말 연기 잘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각국의 어떤 내셔널리스틱한 그런 모습만 가지고 연기를 평가한다면 사실 저희들도 외국의 배우들 영화를 보고 그 연기가 훌륭한 연기다라고 평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선영 씨가 말씀하셔서 저도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돈 네. 내고 보셨어요. 네. 근데 이 영화 저는 굉장히 정말 좋게 네. 봤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영화가 말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저도 놀랐던 거는 유태호 씨는 나무주연상 올랐는데 여자 후보상은 안 올랐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여자 배우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자, 여기서요. 영국의 아카데미 어워즈하고 미국의 아카데미 어워즈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미국의 오스카상은 너무나 잘 알지만 영국의 아카데미 어워즈는 어느 정도나 유명한 시상식인가요? 사실은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뭐 아카데미 하면은 그리고 한국의 그 언론이 유태호 씨가 아카데미 영화제 후보로 올랐다라고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이제 미국의 아카데미 후보로 올랐다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영국이고요. 예. 미국의 아카데미가 1920년대 출발했다면 40년대 출발한 게 영국에서 영국의 아카데미 어워드이고 정확하게는 브리티시 아카데미 필름 어워드라고 부르는데 네. 주로 영국인들의 국내 시상식이었다가 1983년부터 외국어 영화 부분도 만들어서 외국에서 이 영국의 아카데미 어워드가 좀 알려지기 시작은 했죠. 네. 세계 영화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에 미국의 아카데미 어워드가 화려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 중계가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아카데미가 전 세계에 많은 분들, 저희는 사실은 그걸 보고 어렸을 때 영화에 대한 꿈을 꾸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영국의 아카데미 어워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권위 있는 영화제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영예로운 일이지 않을까. 한국 배우로는 지금 첫 번째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유태호 씨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작은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발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좀 패스트 설마. 라이브스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 미국의 아카데미는 대작들에게 많이 상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국의 아카데미는 어떤가요? 영국의 아카데미도 사실 외국어 부문상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예. 본인들의 그 영어로 된 영화들을 하는데 뭐 이번에 후보작에 오른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Poor Things라든지
그런데 미국의 아카데미하고는 정말 다르긴 달라요. 왜냐하면 유럽 중심의 그리고 영국 중심의 영화들 그 안에서 본인들이 이제 자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후보작들을 보게 되면 후보작들이 아카데미 미국의 영화제에서 나오는 후보작들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유럽 중심에서는 또 그만큼의 또 지명도가 있는 작품들이 외국어 부문의 상으로도 오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정통적이다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들이 보는 어떤 화려하고 대작이라고 헐리우드 대작이라고 포커스가 되는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는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